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3주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교 행렬과 직교 변환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2 곱하기 2 직교 행렬과 3 곱하기 3 직교 행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요. 그 직교 행렬을 이제 그 좌표를 항상 표준 기저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했을 때 이 벡터의 오른쪽 이 좌표 벡터의 왼쪽에 행렬을 곱하는 것을 우리 이런 선형 사상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W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라 하고요. 그러면은 V를 W로 바꾸는 이 사상을 우리가 LA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A가 직교행렬이면 이때 이 A를 왼쪽에 곱하는 선형사상 LA는 직교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대로 모든 직교 변환은 이와 같이 적당한 직교 행렬을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의 왼쪽에 곱하는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리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기저 벡터들을 E1부터 EN까지로 놓고요. LAEI를 VI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VI를 표준 기저에 대해서 표현한 좌표 벡터는 AEIE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한번 써보면요. 예를 들어서 VI라는 것은 VI를 여기서 여기서 VI를 이렇게 열벡터로 쓴 것은요. 열벡터로 쓴 것은 여기 이제 A11, A12, A21, A22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EI의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인데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00 i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 행렬 계산을 하면은 여기 i번째 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1i부터 땡땡땡 ANI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VI가 A의 i번째 열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직교 행렬이었다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A의 모든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VI하고 VJ들이 이제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루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이 LAV, LAW 내적한 것이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V 내적 W랑 같은가? 요것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정규 직교 전개를 이용을 합니다. V와 W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네, LAV는 네, 지금 네, 여기 한번 써볼까요? 네, 요만큼을 자 풀어서 쓰면요. 자, 지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v ei 요거랑 w ei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 죄송합니다. 네, 요거의 내적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가 이제 벡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상수 곱하고 이만큼 이제 덧셈이니까 이런 거를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풀어서 쓰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 이만큼에다가 이제 EIEJ가 생겼는데 EI 내적 EJ는 델타 IJ니까 요거는 지금 이게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IJ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마다 다 더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i랑 j가 같을 때만 지금 이제 여기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벡터 V의 I 좌표를 말하고요. 이것도 벡터 W의 I번째 좌표를 말하니까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표준 내적의 정의죠.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여기서 내적은 표준 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LA가 직교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가 내적을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반대로 어떤 직교 변환이 있으면은 이것이 직교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행렬과 선형사상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항상 어떤 선형사상 L은 적당한 A에 대해서 LA로 나타난다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이 직교 변환이라는 뜻은 그 표준 기저의 벡터들을 이 i라고 했을 때요. 이 i랑 이 j의 내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L, E, I, L, E, J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델타 IJ니까 결국 지금 이 밑줄 진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L, E, I를 지금 이거에 이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를 계산하면 이게 L이 LA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A, E, I의 열 벡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 그 말은 A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L이 이제 적당한 A에 대해서 행렬 A를 곱하는 선형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이 사실은 직교 행렬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정리를 종합해 보면요. 직교 변환이랑 정확히 RN의 직교 변환은 여기 이제 표준 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RN의 직교 변환은 직교 행렬을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좌표 벡터의 왼쪽에 곱하는 변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교행렬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교행렬이라면 행렬의 행렬식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A의 역행렬이 A의 전치행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의 전치행렬 곱하기 A 하면은 항등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항등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인데요. 네, 디터미넌트는 우리 곱셈에 대해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것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행렬을 취한 것은 이제 디터미넌트의 변화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A의 디터미넌트랑 같고요. 따라서 A의 디터미넌트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이제 모든 성분이 실수인 행렬이기 때문에 따라서 A의 행렬식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A의 실수 고유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LAV가 람다 V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V 내적 V가 LAV 내적 LAV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람다 V니까 이것이 람다 제곱의 V 내적 V가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람다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람다 제곱이 1이니까 람다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요. 또 그래서 가능한 고유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요. 만약에 람다는 V는 고유값 1에 대응되는 LAV는 V고요. 만약에 W는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이다 라고 해보면요. 두 벡터가 직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V 내적 W랑 LAV 내적 LAW가 같아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V 내적 마이너스 W가 되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개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V 내적 W가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자 직교행렬이면 A가 직교행렬이면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A가 직교행렬이면 먼저 A의 행렬식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고 그 다음에 A의 고유값도 만약 존재한다면요. 실수 고유값이 만약 존재한다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다면 1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고요.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네, 이면 V와 내적은 죄송합니다. V와 W는 서로 직교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자, 먼저 우리 2 곱하기 2 직교행렬들을 모두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A, B, C, D인데 이게 2 곱하기 2 직교행렬이라면요. A, C 요거를 V1이라 하고요. 제가 V1이라 하고 B, D 요거를 V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V1의 이게 열 벡터가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어야 하니까 네, V1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V1을 적당한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원점이 있고요. 이렇게 축이 있을 때 V1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적당한 크기가 1인 벡터니까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어떤 각도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2는 V1과 이제 수직하고 크기가 1인 벡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V1과 수직이어야 되는데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이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V1일 수가 V2일 수가 있고요. 이게 V2로 가능한 게 이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고요. 만약에 이게 V1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다면요. 그리고 V2가 이쪽으로 수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V2면은 이거는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직교행렬이 이제 A, B, C, D A, B, C, D 이렇게 났다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행렬식이 1이고요. 첫 번째 경우는 행렬식이 1이고 두 번째 경우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식이 1인 경우 이게 이제 행렬식이 1인 경우를 하고요. 행렬식이 1인 경우 두 번째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행렬식이 1인 경우 이제 이 LA 그래서 이 행렬을 제가 이제 R 세타라고 쓸 텐데요. 이 LA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변환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행렬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세타만큼 회전 이동하는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는 회전 변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여기 1,0, 0,1
이 벡터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보면 됩니다. LA에 의해서. 근데 이제 1,0 벡터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고 0,1 벡터가 LA를 취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LA는 행렬식이 1인 경우는 LA는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LA는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는 행렬이다. 직교 변환이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행렬식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거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요 행렬을 그러면 S 세타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L, S 세타는 어떤 변환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말하면은 LS 세타는 어떤 직선에 대한 반사 이동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표준 기저가 LS 세타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는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네, 이 0, 1 벡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이 A의 고유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의 고유 벡터. 앞선 1번 경우로 잠깐 돌아가면요. 이 경우는 A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고유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계산하면은 이제 고유값이 실수인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 1인 경우에는 2 곱하기 2 직교 행렬은 고유값이 실수는 없다. 근데 이제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제 고유값이 실제로 1인 거랑 마이너스 1이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네, 이게 행렬 A인데요. 이게 행렬 A인데, 여기서 이제, xi 빼기 a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0이라는 것은 이제 x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유값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요. 람다가 1인 경우는 이제 v1을
네,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를 네, 같이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1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네, 그래서 V1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네, x1, x2 해서 0이 되는 것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x1은 1이고 x2는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사인 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죄송합니다. 사인 세타는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고요. 이제 분자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약분을 해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1,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이제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종합하면 여기서 네,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세타인데 여기 이제 자, 각도가 이제 2분의 절반인 2분의 세타인 직선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리면은 이 위에 있는 벡터들은 이제 LS 세타에 의해서 고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앞선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제 이 검은색 직선의 수직인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들이 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직교 변환 LS 세타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기울기가 탄젠트 2분의 세타인 직선에 대한 반사 이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어떤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 x, y는 탄젠트 2분의 세타 x 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반사 이동은 항상 이제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직교 행렬로부터 얻어지는 직교 변환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제 쓰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직교 행렬은 이제 이 각도가 2분의 세타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고정하고 네, 이 벡터는 이제 이 벡터로 보내고요. 그런데 그대로 보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직인 벡터는 이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을 바꿔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 이게 LS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 벡터를 W라 하고 빨간색 벡터를 U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U는 마이너스 1, W는 플러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LS 세타 W는 W고요. LA
u는 마이너스 u가 됩니다. 이제 선형사상이니까 종합을 하면 LA, AWBU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AWBU, 죄송합니다. AW-B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를 이제 LA는 표준 기절로 변환하면은 1,0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같고요. 0,1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우리 갔는데 이제 기저 B에 대해서 고유 벡터들로 행렬을 표현하면은 이제 행렬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W는 W로 가고 U는 마이너스 W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이동이니까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2 곱하기 2 직교행렬의 이제 분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행렬식이 1인 경우 2 곱하기 2 직교 변화는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각도만큼 회전 이동하는 그런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떤 원점을 지나는 특정한 직선에 대한 반사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의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고 3 곱하기 3 행렬의 직교 행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